있으니까 이제 이 뒷부분은 포인트 내용을 맞춰서 해봅시다. 이거는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자, 지금 15페이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페이지, 그지? 15페이지. 자, 프린트로 15페이지. 프린트로 15페이지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봐봐. 어쨌든 이렇게 효소가 이루어지고 작용한다는 거야. 효소가 기질이랑 결합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게 뭘 이룰 수 있잖아. 이게 뭐길래 어쨌든 그러면 요게 만들어지면 어쨌든 반응이 빨라지는 거잖아. 그럼 왜 얘랑 결합하면 반응이 빨라지느냐? 이게 이제 효소의 가장 핵심 기능이거든, 기능. 그럼 효소는 뭐 때문에 이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거냐? 해줄 수 있는 거냐? 바로 그게 뭐랑 관계가 있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그게 물질 대사가 됐건 뭐가 됐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흡수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우리 동화작용, 이화작용에서처럼 나중에 에너지를 흡수하든 뭐 방출하든지 간에 일단 반응이 시작되려면 에너지 조금 흡수를 해야 시작이 된다는 거야. 그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 그러면 그 에너지가 클수록 어때? 내가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야 반응이 시작되는 거잖아. 활성화 에너지가 큰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자, 우리 아까 했던 동화작용, 이화작용 그 에너지 그래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동화작용이라고 해볼게요. 동화작용. 자, 동화작용의 경우에 반응물은 에너지가 적고, 아니 생성물은 에너지가 많다고 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고 했잖아. 여기 좀 추가를 하면 일단 반응물에 해당되는 얘네들이 반응을 시작하려면 에너지를 쫙 흡수하는 거야. 그래야 일단 반응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반응이 시작되고 나면 일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덕이야, 언덕.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서 실제로 우리 집을 가려면 저 분당 뒤쪽으로 언덕을 넘어가고 되게 완만하긴 한데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언덕이 졸라 높아. 물론 내가 걸어서 넘어가는 건 아니고 넘어가기 힘들겠지. 언덕이 낮을수록 좋은 거.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용훈이 집으로 가는데 앞에 큰 산이 하나 있는 거. 내가 이 산을 넘어가려면 일단 이 꼭대기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 뭐 넘어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잖아. 그래서 반응물이 일단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일단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조금 방출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요만큼을 흡수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요거 분홍색으로 쓴 거, 요게 바로 뭐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이게 대부분 그래프로 나오거든. 활성화 에너지를 골라라 그러면 무조건 반응물에서 꼭대기. 알겠어? 반응물에서 산꼭대기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네?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만큼 연두색으로 표시한 것만큼을 흡수한 셈이 됐다고 그랬잖아. 자, 요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연두색은 애초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가 되잖아. 요걸 뭐라 그래? 반응열이라고. 반응열. 이거 써놔야 돼.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화작용 같은 일이 이렇게 됩니다. 동화작용이 일어나려면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면 일부 에너지 방출하면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반응열만큼을 흡수한 셈이 되는 겁니다. 이화작용은 어떠냐? 자, 우리 집이 높은 곳에 있는 거야, 우리 집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예찬이네 집을 가려고 할 때 예찬이네 집은 저 아래 동네에 있는 겁니다.
가려고 하는데 어찌됐건 우리 집 앞에 산이 하나 있는 거야. 산을 넘어가야 갈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때는 이 산을 넘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아까도 얘기했지. 그게 동화가 됐건 이화가 됐건 무조건 반응물에서부터 좀 일부러 높게 그릴까 그러면? 꼭대기까지 요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 물론 내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동화작용이 이화작용보다 무조건 활성화 에너지가 더 많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상대적으로 그려놓은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여기 뭐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이만큼이 된 거잖아. 왜냐면 얘도 요만큼을 흡수했더니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반응이 일어나는 중에 이만큼을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흡수한 거 빼면 결과적으로는 요만큼을 방출한 셈이 되는 거잖아. 요거 뭐라고 한다? 똑같이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그냥 따로 쓸까요? 반응열이라고. 자, 그래서 반응열이라는 것은 무조건 뭐하고 뭐의 차이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애초에 갖고 있는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효소가 어떻길래? 이렇게 효소가 기질이랑 결합해서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봐봐. 이 그림에서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언덕이 낮아지면 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효소가 예를 들어서 이게 효소가 없을 때, 이 하얀색이 효소가 없는 상황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파란색은 효소가 있을 때의 저건 거야. 그러니까 효소가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이만큼을 흡수해야 반응이 일어나는데 효소가 있을 때는 요만큼만 흡수하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금만 흡수해도 금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 경우에도 요 하얀색이 효소가 없는 경우에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거라면 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활성화 에너지가 뿅 낮아집니다. 낮아집니다. 자, 이때는 빨대빨그대로 요만큼만, 그치? 요만큼만 흡수하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100을 흡수해야 되던 게 20만 흡수해도 일어난다고. 그치? 기본적으로 동화작용이 됐건 이화작용이 됐건 효소는 바로 뭘 낮춰준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을 낮춰준다. 낮춘다. 낮춰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낮춘다. 그래서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야.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잖아. 그 낮아진 정도는 잘 봐. 효소를 많이 넣어주면 많이 낮아질까? 관계없다는 거야. 효소에 이렇게 쓸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은 효소의 양과는 무관합니다. 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효소를 많이 넣어준다고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라 그냥 효소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물론 종류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그게 또 의미가 없는 게 효소의 종류가 다르면 얘랑 결합 못할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양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봐. 요 두 그림에서 봐봐. 왜? 뭐 잊어먹었어? 뭘 잊어먹었어? 알았어? 그죠? 원래 보통은 저 뒤에서 지방방송이 나는데 이제 오늘은 앞에서 지방방송이 생겼구나. 자, 요 그림을 봐봐.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활성화는 낮아졌잖아. 여기도 낮아졌잖아. 근데 뭐는 변하지 않아. 반응열은 절대 안 변해. 꼭 명심해야 돼. 효소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반응열은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까 집 얘기했잖아. 우리 집이 여기 해발 800m 고도에 있어.
그 친구네 집에 해발 200m인 곳에 있어. 근데 이 중간에 언덕이 하나 이렇게 있어서 내가 친구네 집까지 언덕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너무 불편하니까 포크레인으로 언덕을 깎아버렸어. 언덕을 깎는다고 해서 우리 집과 친구네 집의 높이 차이가 600m라는 건 절대 변하지 않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진다고 해서 이 반응률이 작아지고 활성화 에너지가 커진다고 해서 반응이 커지는 거 아닙니다. 자, 효소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반응열은 일정하다. 반응열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나중에 화학 공부했던 친구들 알죠? 델타 H라고 쓰기도 하거든, 그지? 그래서 뭐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 그건 필요 없고 그냥 반응열이라는 말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반응열은 효소와 관계없이 그냥 언제나 일정하다. 효소를 넣어주면 그냥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만 낮아질 뿐이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그지? 그럼 지금 반응 속도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정도는 양하고 관계가 없다 했죠. 양이 효소의 양이 많아지면 얘가 많아지잖아. 그럼 얘가 많아지면 사실 반응이 좀 빨라지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반응 여기서 말하는 반응 속도와 여기서 말하는 약간 다르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반응이 한 번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의미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반응 속도 예를 들어서 얘가 많아지면 반응 하나 할 때 10개 한다는 뜻이고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거기 1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그래서 그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자, 무슨 얘기냐?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반응 속도만 이렇게 써볼게. 반응 속도. 거의 다 끝났어. 요거만 얘기하고 뒷페이지만 하면 효소도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효소 끝나면 뭐 할 거냐? 사실 원래 오늘 프린트를 내가 준비는 해왔어. 준비는 해왔는데 유전 정보 흐름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아마 할 것 같고 남은 시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량, 충격량에서 조금 질문도 좀 받고 내가 좀 풀어줄 것도 있고 너 문제라도 수업 시간에 좀 풀어주도록 합시다. 단톡방에 해설 올린 거 봤지? 그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설을 나눠서 만들었어. 잘 본 사람은 알겠지만 글씨체가 좀 다를 거야. 130번까지인가가 있는데 65번까지는 내가 만들었고 65번 이후는 이제 다른 선생님이 만드셔갖고 합친 거야. 그래서 조금 글씨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아까 애들한테 보니까 몇몇은 뭐 답이 안 달려있고 해설이 안 달리는 문제가 한두 문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안 풀어도 되는 문제를 해설 안 달아놓으셨는데 그래도 아무튼 자 반응 속도 있어. 자 이런 거야. 여기 비커가 하나 있어요. 비커 안에다가 일정한 양의 효소를 넣어놓는 거야. 효소. 자 효소가 이렇게 있다. 효소가 이렇게 생긴 효소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효소. 이렇게 생긴 효소가 있는 거야. 효소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할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내가 기지를 반응물을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생긴 기지를 넣어준다고 해보자. 그지? 이렇게 넣어주는 상황이야. 계속. 그러면 그때 가로축은 내가 넣어주는 기질의 양, 기질의 농도라고 하고요. 여기는 거기 나중에 초기 반응 속도 뭐 이렇게 써져 있지 반응 속도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응 속도는 이제 반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질을 하나를 넣어. 그럼 얘 하나가 이렇게 효소 하나랑 결합하겠지. 그럼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이른바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게 뭐야? 한 개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기질을 한 개를 집어넣었더니 효소 기질 복합체가 한 개가 생겼어. 그만큼 반응할 거 아니야, 그지? 물론 이제 이때는 얘가 반응할 때는 얘 자체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그 이번에는 동시에 기질을 2개를 넣어봤어. 당연히 하나 넣었을 때보다 2개 넣었을 때가 효소 기질 복합체가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반응은 아까 하나 할 때보다 2개 하는 거니까 반응을 많이 하는 거잖아. 2개가 됐어.
그래서 지금 너희 거기 그래프에 보면 여기 초기 반응 속도라고 써놓은 거는 만들어지는 효소 기질 복합체 개수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게 많이 만들어질수록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봐봐. 기질을 3개 넣어주고요. 4개 넣어줘. 자, 그러면 기질을 3개, 4개 넣어줄 때까지 효소 기질 복합체도 3개, 4개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그때까지는 어쨌든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이 생기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여기다가 내가 동시에 기질을 5개를 넣어본 거야. 5개 넣어봐야 효소는 4개밖에 없기 때문에 효소 기질 복합체 몇 개 만들어져? 여전히 4개 만들어질 거야. 동시에 6개를 넣어도 4개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일정한 양의 효소가 들어있을 때는 기질을 아무리 많이 넣어줘 봐야 효소가 최대로 결합할 때까지는 반응 속도가 늘어나는 거지만 그 이후로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여기까지는 이 용액이라고 치면 용액 속에 누가 남아있는 거야? 효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맞지? 그런데 4개 이상, 5개 이상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그때는 기질이 남아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를 구간 1이라고 하고 여기 구간 2라고 하면 자,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구간 2에서 반응 속도를 더 높이고 싶으면 뭐를 더 넣어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뭐를 더 넣어주면 돼? 기질이 남아있으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려면 효소를 더 넣어줘야 되는 거야. 맞지? 요 구간에서는 효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질을 더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거 많이 물어봅니다. 거기 15페이지 나와 있는 데다가 지금 A점, B점 이렇게 돼 있잖아. 니네 거기 B에다, 그러니까 지금 니네 그래프에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지금 B라고 돼 있잖아. 여기가 지금 A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기 선 그는 게 여기 B라고 생각하면 돼. B 이전은 효소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B 이후는 기질이 남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보통 구간 1, 구간 2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도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만 그 상태에서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 속도가 또 빨라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효소 기질 복합체 개수가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더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16 그리고 거기 15페이지 위에 나와서 요거 특히 요거 되게 많이 틀립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 특히 예시 하나만 들자면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여기 A, 여기 B, 여기 C. 자, 활성화 에너지는 A, B, C 중에 뭐다? 그렇지, 쉽지? 근데 의외로 C를 고른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랑 헷갈리는 이 그림이랑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얘가 낮게 그려져 있고 높게 그려져 있고 무조건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에서 꼭대기입니다. 반응물, 알겠지? 반응물이 낮은 곳에 있으면 거기서부터 꼭대기, 반응물이 높은 곳에 있으면 거기서부터 꼭대기인 거 알겠지? 반응물에서 꼭대기까지의 크기가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16페이지 한번 봐봐. 16페이지. 자, 효소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래서 나와 있는데 이제 3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거든. 자, 효소가 작용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 아까 얘기했지. 맨 처음에 얘기했거든. 효소 작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아까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어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그랬잖아. 근데 그 구조가 망가지면 끝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게 뭐였어? 온도랑 pH, 열과 pH라는 거야. 당연히 효소가 작용하는 데 있어서 온도가 영향을 끼칩니다. pH도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 뭐? 지금 얘기한 이거야. 기질의 문제.
반응물이 두 개밖에 없으면 효소 아무리 넣어봐야 효소 기질 복합체 두 개 생기는 거잖아. 반응물이 10개면 효소 많이 넣으면 10개 생기는 거냐. 그치? 기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효소가 작용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효소 기질 복합체 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요 그래프 하나 나와 있지. 자, 요 그래프는 똑같이 요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지? 요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랑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래프. 그래서 일정한 양의 효소가 들어있는 데다가 기질을 계속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반응 속도가 늘어난다. 왜? 요 그림. 용액 속에 남아있는 효소가 전부 기질이랑 결합할 때까지는 반응 속도가 늘어나지만 그 이상으로 기질을 넣어주게 되면 더 이상 결합할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5개를 넣나 4개를 넣나 6개를 넣나 효소 기질 복합체는 여전히 4개이기 때문에. 그지? 아까 얘기했던 그 그래프인 거야. 자, 두 번째. 온도가 영향을 끼친다며. 자, 단백질의 구조가 망가지면 효소의 구조가 망가지는 거야. 근데 단백질의 구조가 보통 40도가 넘어가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 왜 감기 걸리거나 특히 아기 때는 열감기가 많이 나거든.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딱 태어나고 나면 이 온갖 바이러스나 세균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거이기 때문에 아기 몸속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가 아기 몸속에 그걸 없애는 과정 중에 아기가 열들이 많이 나는 거야. 너희도 분명히 응애 시절에 다 그랬을 거고요. 선생님도 그랬을 거고 다 그래. 그지?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아들이. 그지? 지금은 아닌데 우리 아들이 한 3, 4살 때만 해도 완전히 아들 바보였거든. 거의 24시간 데리고 다녔어요. 차에 뒷자리에 태워가지고 카시트 태워갖고 내가 어딜 가면 계속 가는 거야. 지금은 좀 아닌데. 그지? 이 새끼 집에 오면 문 닫고 들어가 있어갖고 이제 아무튼 한 번은 밤에 열이 너무 나는 거야. 막 이렇게 눈이 돌아가. 이렇게 경기 일으킨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얘를 빨리 들쳐갖고 병원 응급실을 막 뛰어갔어. 애가 막 가는데 막 뒤로 막 쓰러져 기절하고 깐난 애기가 막 미친 듯이 갔어. 심호 입안 뭐 과수 다 했어. 낙지가 날라오도 막 갔어. 응급실에 접수하고 응급실 침대에 딱 앉혀놓는 순간 애기가 멀쩡해졌어. 아무래도 갈 때 차에 창문 열어놓고 가갖고 열이 식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접수하고 왔더니 기저귀만 차고 깐난애기가 앉아있는 거야. 근데 막 놀고 있어. 그랬더니 정말 멀쩡해진 거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애기들은 열날 때 체온만 내려주면 되는 거야. 그게 왜 중요하냐면 체온이 40도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 파괴가 되는데 특히 여기 뇌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효소도 똑같아. 자, 온도가 영향을 끼치는데 여기가 온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효소의 활성도라고 하면은 자, 일단 일반적으로 온도가 또 너무 낮을 때 효소가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효소가 작용을 점점점 많이 해요. 그래서 언제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냐면 우리 체온 정도 되는 온도 35도에서 37도 사이일 때 가장 효소가 활발하게 작용을 해. 그러다가 40도가 넘어가면 급격하게 떨어져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40도가 넘어가면 단백질의 구조가 변성된다고 하거든. 변성이 되면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도 그냥 망가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온도 영향을 받는다. 세 번째는 아까 pH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 즉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데 왜? 어떻게 커피 냄새가 나지? 커피 냄새가 아닌가? 이거 뭔 냄새야? 어서 내가 지금 배고파서 그런가? 그지? 배가 졸라 고프거든 지금. 그지? 냄새 예민한가 봐.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그러니까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활발하게 작용하는 효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니네 저거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효소의 활성도라고 하면 자, 나중에 뭐 배운 사람도 있고 뭐 통과 기준으로는 사실 아직 안 한 거기는 한데 pH라는 게 숫자거든. 보통 우리가 pH가 7이면 중성이라고 하고요. 7보다 숫자가 작으면
산성이라고 하고 7보다 숫자가 크면 염기성이라 그래. 특히 우리 소화효소 생각하면 쉬워. 자, 내가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입안은 산성이야, 중성이야, 염기성이야? 나 에일리언인 거야, 그지? 내가 김태는 피부가 이제 어떻게 돼? 피부가 이제 타들어가는 거지, 그지? 중성이지, 중성. 그러면 우리가 이 음식을 먹으면 입안에서도 침 속에 니네 들어봤자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나와요. 근데 그 아밀레이스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야? 중성에서 가장 활발한 거야. 그럼 봐라, 내가 음식을 씹어서 삼키면 음식만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 음식이랑 침이랑 섞어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여전히 아밀레이스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근데 위에 가잖아. 위는 굉장히 강한 산성이에요. 근데 아밀레이스는 pH가 7인 곳이 홈그라운드야. 그러니까 작용을 못해. 딱 pH 7 근처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또 거기 가면 거기가 홈그라운드인 효소가 나오는 거야. 그지?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나와요. 펩신. 그래서 걔는 pH가 2 정도라고 하거든. 그 부근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애야. 펩신이라는 애. 그 다음에 이제 위를 지나면 12지장이 나오거든. 12지장은 약간 염기성을 띈다 그래. pH로 따지면 8 정도 되거든. 그럼 또 거기 가면 거기서 또 활발하게 작용하는 효소가 있어. 트립신이라는 또 효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성도에 따라서 활발하게 작용하는 효소들이 다르다는 거야. 지금 여기 쓴 애들이 대표적인 그 소화효소들 중에 3마리, 3놈을 쓴 거다. 이제 거기 나와 있지? 그 내가 12지장이라고 얘기한 게 소장의 입구이기 때문에 우리 프린트에 보면 트립신 소장이라고 나와 있지, 그지? 12지장, 소장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어? 아니 뭐 없을걸? 이거밖에 없는데. pH? 뭐 그렇게 따지면 소화효소 되게 많은데. 예를 들자면 소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 뭐 락테이스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말테이스라는 것도 있긴 할 거거든. 근데 보통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pH에 따라서 그림에 따라 다르긴 할 거 아마. 그림에 따라서 아마 4개가 나오는 애도 있고 얘처럼 지금 3개가 나오는 애도 있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pH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pH. 어차피 얘는 그림으로 주어질 거야. 니네가 그릴 일은 없어. 그럼 그림만 딱 보고 pH가 효소에 영향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자, 17페이지 보시면 카탈레이스 실험 100만 개, 별표 100만 개. 별표 100만 개. 프린트 17페이지에 나오는 카탈레이스 실험. 우리가 지금 이거 써놔도 안 써놨어요. 그래도 안 그려놨어요. 그래서 좀 그려놓으라니까. 물론 자리에 있긴 한데 걔네 2개는 그려놔요. 자, 자, 이 효소의 작용을 알아보는 실험. 카탈레이스 실험. 카탈레이스. 자, 일단 카탈레이스라는 게 효소 이름이에요. 효소 이름이야. 효소 이름. 얘가 효소입니다. 카탈레이스.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꼭 외워야 되는 카탈레이스 실험 뭘 하느냐? 우리 과산화수소라는 거죠.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소독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과산화수소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팔거든. 과산화수소 하나 주세요. 그러면 500원, 1000원 이렇게 팔아요. 그럼 그걸 니네가 이렇게 비커에 따라놔. 따라놓고 그냥 집에 딱 놔두잖아. 그럼 내일 와도 여전히 과산화수소야. 그러니까 얘가 상온에서는 자, 얘가 분해가 되잖아. 물과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상온에서는 거의 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한 상온이라고 하면 보통 한 15도, 20도 정도 되는 환경이잖아. 여기서 분해가 거의 안 돼. 거의.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비커에 과산화수소가 들어있어. 얘가 만약에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면 산소가 발생하니까 뽀글뽀글뽀글뽀글 뭐가 올라와? 기포가 올라와야 돼. 기포가. 이게 산소 기체거든. 근데 그냥 실온에서는 기포도 안 올라와. 그러니까 분해가 거의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촉매를 딱 넣어주는 순간 어떻게 돼? 그 상온에서 분해 안 되던 애가 분해가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때 넣어주는 촉매.
바로 그게 카탈레이스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카탈레이스. 왜냐면 효소도 일종의 촉매이기 때문에 자, 카탈레이스라는 애를 넣어주면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막 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효소잖아. 카탈레이스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간에 많이 들어있어요. 간. 생간에 많이 들어있고요. 뭐 무 같은 배 이런 데 좀 감자 조각에도 좀 많이 들어있어요. 감자 조각. 생감자라고도 하죠. 감자 조각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효소래요. 그죠?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효소.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의 작용 실험을 하는 거야. 자, 시험관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하나 준비합니다. 이 그림은 프린트에 있는 그림이랑 좀 다르지만 프린트에는 3개만 그려져 있다만 일단 ABC로 시작을 해볼까 그러면? 자, ABC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A에는 그냥 뭐만 넣어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ABC에 전부 과산화수소를 일단 딱 넣었어. 그죠? 과산화수소 이렇게 넣었어.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분해가 안 될 거 아니야. 자, A는 그대로 둡니다. 얘는 그대로. 나중에 그런 거 배우거든 너희. 이런 실험에서는 비교군, 대조군 뭐 이런 거 둬요. 자, 여기서 그냥 과산화수소만 그대로 들어있잖아. 이거를 대조군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나머지 이제 B하고 C는 실험군이 되는데 지금 거기서 보면 B하고 C에 뭘 집어넣냐? 하나는 감자 조각, 하나는 여기다 이렇게 넣네. 하나는 감자 조각, 여기다가는 감자 조각을 넣고요. 감자 조각 이렇게 넣었어. 감자 조각을 넣었어. 감자 조각을 넣고요. 여기다가는 생간 조각을 넣었어. 그지? 생간 조각.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감자 조각하고 생간 조각이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다며. 그러니까 여기 뼈 과산화수소가 막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기포가 막 발생하면서 마치 여기 표면에 거품 생기는 것처럼 막 기포가 발생하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기포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물론 산소인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포가 발생했을 때 이 기포가 어떤 기체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거 거의 우리 과학 공부할 때 실험 문제에서 항상이거든. 산소 기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꺼져가는 성냥을 갖다 댔을 때 활활 타오르면 산소인 거고요. 꺼져가는 성냥을 갖다 댔더니 퍽 소리가 나면 그건 무조건 수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해당이 없지만 이산화탄소는 무조건 석회소가 나올 거고요. 그지? 그러면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확인한 거예요. 지금 우리 거기에는 3개밖에 안 나와 있지. 그지? 지금 보면 확인하려고 향 집어넣었잖아. 향불이 활활 타오르면 이제 얘가 산소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봐봐. A와 B를 비교하거나 또는 A와 C를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효소가 있을 때, 생간하고 감자 중에 효소가 들어있잖아. 효소가 있을 때는 분해되지 않던 과산화수소가 분해된다. 그지? 즉 화학 반응을 도와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효소 의무가.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 자, 이번에는 비시험관이야. 똑같이 처음에 과산화수소 넣어놨어. 너희들 옆에다 써놔봐. 여기다가 뭘 넣냐면 삶은 간 조각을 넣었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는. 즉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 왜 그럴까?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혜준아, 그리고 또 조금만 요거만 하고 싶시다.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분해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분명히 간 조각에는 효소가 들어있다 했는데 그 들어있는 효소가 작용을 못했다는 거잖아. 왜 못했을까? 삶았으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면 여기 A, B, C, D 중에서
온도가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려면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면 되겠다. C와 D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그림은 뭐 이렇게 4개가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래서 C와 D를 비교하게 되면 온도가 효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어쨌든 기본적인 거 이거 알아두시고 과산화수소는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물과 산소로 분해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생간하고 감자 조각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 이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런 효소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이 예시들은 그냥 뭐하자? 암기하자. 이제 암기하도록 합시다. 단순히 암기만 해도 되는 건 넘어갈 거야. 그래서 요 프린트는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마무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자체 교재에 있는 문제들 뭐 많이는 못 풀더라도 몇 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잠깐 쉬었다가 할게.